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체감도 2년 연속 5등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 컨설팅은 청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군산시도 2022년 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에 청렴 컨설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시 직원 1632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진단 설문조사가 있었고 총 6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반부패 역량 진단 설문조사 주관식 문항, 우리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632명의 직원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이 자료를 가지고 청렴 컨설팅 자문회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시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시장님은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에 근무하셨던 과장, 국장이 전화하면 검토 결과는 예스여야 한다. 노라고 말라라 치면 표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시는 날, 과장님 휴가비 및 명절비 챙기기, 상급자 명절 선문, 경조사비 마련 등이 청렴도가 낮은 이유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업체들은 수십 가지의 업종을 추가해서 어떤 업무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 최대치 한도를 맞춰 계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를 자격을 만들어서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부실 사업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결과가 없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되어 결국 군산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들어왔던 공직자들은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직을 개선하려는 방향에 대하여 저항성과 반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수긍하지 않는다. 부하 직원을 사적으로 부려먹는 등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지시 자체가 위법성은 아니기에 함부로 하는 것 같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승진 인사 때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린다. 최소한의 원칙, 국 1등, 소수증열, 연장자 우대 등 해줘야 하는데 무원칙인 것 같다. 인사부서에서 확실한 방침이 없다. 이어 우리 시 직원들은 설문조사 주관식 문항, 우리 시의 청렴시척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부패 신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역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부패의 원천은 주로 선출직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직 공무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데 진행 중인 청렴 시책은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9번째 질문입니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우리 조직의 청렴도를 믿게 되는데 청렴하지 않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사상 이득을 보고 좋은 자리에 가니 아무도 청렴한 조직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찾아가는 청렴 소통 교육은 교육에 참여하는 건 6급에서 9급 직원인데 제일 위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청렴 교육을 하면 뭐하나. 실질적으로 부패 및 낡은 관행 유도는 부서장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므로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해야 한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레드휘슬에 대해서도 주된 신고 대상이 간부 혹은 계장급 이상이다 보니 감사실에서 하나만한 조치를 취함,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전무함, 신분 노출 100%임. 12번째 질문입니다. 내부 고발이 실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지켜본 결과 가장 먼저 신고자를 찾는 데 혈안이 됨, 내용에 대해서도 외부에 최대한 알려지지 않게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함, 결과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에 비해 징계가 거의 안 이루어지거나 실제 불이익이 거의 없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결과를 보았음. 13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이런 결과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담당관을 개방형 지위로 공개 모집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어 설문조사 주관식문안, 공사관리 및 감독, 인허가, 보조금, 용역관리 및 감독, 인사, 예산집행 분야 등 분야별 청렴도가 낮은 원인 또는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적은 내용입니다. 역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4번째 질문입니다. 공사 관계자로부터 식사 등 사소한 편의 제공을 받고 있으며 일부 부서 과장 및 국장에게 부서 개별로 돌아가며 점심 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공사업체와 뒷거래는 거의 관행적인 상황임. 15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 분야가 퇴직 공무원 또는 지인, 의원 관계자 등 부탁이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이 토지, 건축 허가 등이고 허가가 잘 안 나는 곳인데 일반인이면 허가가 안 되고 고위직 공무원과 권위자들의 지인은 허가가 잘 남. 16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보조금 지원 시 시의원, 정당 관계자, 지역사회 유지 등의 영향력이 크다.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민간인이 간부 공무원을 통한 방어를 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움. 17번째 질문입니다. 용역을 관리하고자 하면 용역업체가 윗사람과의 친분을 내세워 담당자의 지시가 전혀 먹혀들질 않는다. 18번째 질문입니다. 결국은 시에서
하는 일정 금액 이상 모든 계약은 시장 측근이라는 사실, 이것 또한 부서장의 심에 의해 편성됨. 19번째 질문입니다. 특정 일을 위한 보조사업 편성 및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보조금으로 신규 사업자 유입이 힘든 구조임.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주관시 항목,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원인 또는 사례에 대해 우리 시 직원들이 적은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 다 혈연, 학연, 지연이다. 공고 내기 전에 선발되는 경우도 많다. 21번째 질문입니다. 사적 심부름, 갑질 등도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별로 돌아가면서 밥 사는 것, 식사 모식이라고 한다는데 과장, 국장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현금화하여 공사 구분이 모호한 일에 사용하는 일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3번째 질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에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 공약이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공약이 달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경봉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산시 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하위 등급을 나온 데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2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 과정 중에 우리 시의 반부패 역량 진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의 주관식 응답에 대해서 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질문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아 직원 의견에 대한 답변은 좀 유사한 분야별로 통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컨설팅 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접하고 시장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청렴도 결과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에 청렴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고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2월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7월 최종 보고서 완성까지 약 6개월간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컨설팅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시에 방문한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및 관계 직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내부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고 9월 2일
권익위 김세진 과장님을 초청하여 간부들에게 적나라하게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어떤 청렴 노력들을 했는지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2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2월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생한 목소리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점은 제대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2번, 3번, 6번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갑질, 상사 모시기 등 부조리한 내부 관행에 대한 직원 의견이고 21번은 이러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시장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열 중심의 우리 공무원 조직문화는 공직사회가 가진 오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급격한 세대교체로 합리성을 중시하는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 기성 조직문화와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사의 견해나 지시가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에 이루어져야 하겠고 하급자가 상사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간부 공무원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저 역시 각 과별로 전체 직원들과 식사도 하고 여러 자리를 만들면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상사의 밥값, 술값, 휴가비, 명절 선물 챙기기 문화는 저는 없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면 뿌리 뽑아야 하는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 담당관에서 직급에 상관없이 모임이나 식사 후에는 어플을 사용한 n분의 1 정산하기 캠페인도 했고 명절 전후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상사 선물비 거출 목격 시 신고토록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인 게 치우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꼭 마치 전체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또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어떤 개개인의 그런 느끼기에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이쪽 저쪽 상대방의 의견을 또 한번 또 들어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행태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청렴하지 못한 간부들은 불이익을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다든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하는 갑질, 상사 모시기 관행은 하급자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인 만큼 간부 공무원의 변화를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며 상사 모시기에 앞장서는 하급자도 있을 것입니다. 간부들은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때도 그랬지라고 은근슬쩍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포괄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제가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사실 확인을 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간부들의 청렴하지 못한 행태가 제 귀에 들린다면 제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저희 의지는 단호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참석한 국과장들도 다 함께 해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4번, 5번, 18번은 개혁과 관련하여 저와 직감적 영향이 있는 대상자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시청에서 계약 담당이나 그다음 과장이나 근무하셨던 분들이 의회 가신 분들 있고 또 이쪽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의 불찰입니다.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 대에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최우선으로 배분하여 계약하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기준에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를 하더라도 수의계약 상한제에 의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란 연차별로 한 업체당 5회 이하로 계약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좀 수범 사례에 손꼽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여성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여성기업인의 사윤 지출, 장려 등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해당 기업들과의 최소한의 구매 금액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32조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관련 법령이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면허가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관내에 한정적일 경우 그 업체의 계약 건수가 많다 하여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는 없으므로 부서장 힘의 논리와 관계없이 해당 면허를 보유한 관내 업체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번, 9번은 인사의 원칙이 없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인사상 이득을 본다는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인사운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에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직급 장기근무자 우대 및 소수직렬 배려, 경무부서 근무자 혜택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희망보직제 및 부서장 추천자 시행, 2년 미만 전보 제한 강화, 승진 임용 기준 사전 공개 등을 실시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도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인사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 진급자가 있고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이 2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신설되는 부서가 생겼을 경우에 바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금품이 오간다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은 저는 매관매직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지만, 인사는 사실 100점이 없고요, 50점이 넘는 경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진급자나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진급할 사람은 사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 근속자들 좀 우대를 하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금평에서 1번을 받은 사람을 거의 배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1번 받은 사람은 그래도 올라가고, 그리고 경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제가 내부적으로 항상 강조하지만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 진급할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마라. 제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이게 인사 문제는 그렇게 좀 어렵고, 이게 대상은 많은데 자리는 없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항상 저도 힘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상황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또한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 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렴하지 않아도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제 틀린 생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타 지자체 선진 사례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들이 사실 주관적인 평가고 또 이게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저도 참 이게 난감한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8번, 10번은 청렴 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고위직 위주 청렴 시책을 해야 한다는 직원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2023년 청렴 시책은 누구나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정 교육 이후에는 상급자 위주 시책을 추진해 청렴이 우리 하위 직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이후에 실시된 간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 청렴도 평가 결과를 인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금평 권한을 쥐고 갑질을 하는 간부에 대한 하급자들의 견제 수단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장들의 청렴 서약식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도 갖고 과장 및 읍면동장들과 교육도 함께 들었습니다. 계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익명 토론방, 익명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들어오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시책도 아울러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 11번, 12번 내부 고발에 대한 처리가 부실하고 내부 고발자 색출을 우선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직원 설문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요 신고 내용은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공무원 비위, 부주의 행위, 갑질 조직에 대한 불만과 오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익명 제보 내용이 특정 사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한 증거 및 근거에 의한 제보가 아닌 제보 내용의 파악 경위가 소문으로 들었음, 동료에게 들었음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권익에 실시한 그 청렴도 평가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나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련자 진술 및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서, 사건, 시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고의적인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및 신고자를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설문 의견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파악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의나 과실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하지 못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 접수 시 지휘고를 망론하고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해 감사 담당관을 개방형직으로 공모해야 한다는 한경봉 의원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 담당관을 개방형직으로 채용하자는 제안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방형직을 통해 외부 인재를 채용할 경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청렴한 조직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 담당관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자에 비해 인재풀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의 현실상 퇴직공무원 출신이 재임용되는 등 개방형 직위 도입 취지를 충족하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방형 직위제로 이 감사 담당관을 하기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실패를 너무나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2번은 공사관리, 인허가, 보조금 및 용역관리, 예산집행 분야에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직원 의견이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로부터
식사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 인허가 청탁을 하는 것, 당담자의 정당한 용역관리 및 보조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 부당한 예산 집행 지시, 사익 추구는 모두 청탁금지법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법적 처벌 또는 징계 대상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엄단해야 합니다. 부패행위 적발은 직원들의 제보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담당원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설한 익명 신고 시스템 창구를 믿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부 신고는 군산시를 청렴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이며 신고자는 반드시 보호될 것입니다. 내부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지휘 고발을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20번은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영구주의에 의한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공공보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전환 기준 요건을 만족했을 때 연율이 전환평가를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에 대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민선 7기, 8기 취임해서 우리 전환된 인원이 숫자가 너무나 전에 비해서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 전환하면 우리 총액 인건비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공무직 전환이 올 때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별 얘기를 다 듣죠. 제가 결제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은 끊임없이 공무직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우리 군산시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과 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철저히 가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가 계속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민선 7기 시작할 때 공무직 전환이 7월 2일자로 6월 달에 결제를 해서 7월 2일자로 한꺼번에 150몇 명이 그때 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직 전환 중에 국도비, 예를 들어서 특히 보건소 간호직들이 많은데 이건 국가에서 해서 그 전문 간호사들 뽑은 이거 대부분 빼놓고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직을 올린 것은 5년이 넘는 기간 45명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듯 제가 이 공무직 전환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우리 총액 인건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들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뭐 측근해야 된다. 제가 이걸 사인을 안 해주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이런 또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불찰도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무직 숫자를 늘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들 수 있으면은 공무직 숫자를 많이 안 늘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임기 내 청년도 1등급 당선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청렴도가 낮게 나와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산시 청렴도에 대한 대내적 변화 요구가 이제 아주 극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할 차례라고 봅니다.
그래도 유한을 갖는다면은 등급은 4등급이지만은 내부 체감도 조금 상승했고 청렴 노력도도 2단계 상승을 해서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청렴도를 올리고 또 2025년도에는 우리 청년 문화가 정착하여 꾸준히 유지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로 그치지 않고 저와 고위공직자들의 앞장서 변화를 느끼도록 한다면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통할 것이고 그렇게 만든 청렴한 공직 문화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본연 노력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해서 청렴도 동반 상승을 이뤄내는 것이 시민 신정 바라는 것이라는데 모두 함께 하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진실된 반성으로 마무리하고 청렴이 군산시의 지역 경쟁력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진실된 반성으로 마무리하고 청렴이 군산시의 지역 경쟁력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서에 보면 수의계약 상한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업체당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이제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한 10개 업체 정도 이렇게 제가 뽑아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업체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부서도 너무 똑똑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군산시가 있으면 주식회사 군산시로 몇 건, 군산시 주식회사로 몇 건, 군산시 주식회사로 몇 건, 주소도 신주소로 몇 번, 구주소로 몇 번. 이걸 아주 헷갈리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다 보면 정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게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계약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게 하시려고 하고 이런 상한제를 둬서 전국적인 수험 사례가 된 것은 감사할 일인데 이게 잘 현장에서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산시에서 이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또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아까 뭐 사회적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그것도 수의인데 우리 지역 내 업체들로만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수의계약이거든요. 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5건이 넘는다는 것, 제가 만일에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군산시청 공무원들은 골프를 배워야 돼요. 골프를 쳐야 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기업들 간에 아니면 저기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골프 접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급자와 하급자 골프를 치게 되면 뭐 그린피도 내줄 수 있고 캐디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일부냐 좀 약간의 뭐 소수의 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당 얼마씩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상급자하고 같이 골프를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프 접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은 승진이 어렵다, 인사국가가 어렵다라는, 이게 이제 뭐 물론 몇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 자체가 들리게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시더라도, 그건 개인의 어떤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치시더라도 국장님들은 국장님들끼리 치시고 과장님들은 과장님들 치시고 계장님들 계장님들처럼 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상급자가 끼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골프 치려고 했기 때문에 늘 수 있는 볼도 한 번씩 빼줍니다.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셔야 또 직원들도 그런 문화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제가 시장님께 예.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직원들이 무슨 상급자, 하급자, 골프 이것은 사실은 좀 아저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줘주던데요. 이게 사실 웃는 얘기고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고 하는 것은 안 해야죠. 네. 하여튼 제가 우리 직원들 운동하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뭐 운동하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오해받을 행동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제가 철저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시장님을 이렇게 시장님에게 시정 질문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뭐 어떻게 망신주자 이런 게 아니라 군산시와 군산시 의회가 같이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근무하기 좋은 그런 직원들이, 지금 신규직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상하 복명식의 어떤 이런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직원들한테 니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근무하기 좋고 그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군산시의 청렴도나 군산시 의회 청렴도도 당연히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 노력이 시장님만 해서는 안 되고 저희 의회와 같이,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시의회는 시의 나름대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2025년도에는 좋은 성과로 서로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